2020년 2월 10일 안녕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WWE 전문 뉴스 특파원 뚱입니다. 오늘자 WWE 뉴스 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헐크 호건에 대한 소식입니다. 헐크 호건이 작년부터 본인이 이번 2020년도 플로리다주 템파에서 열리는 플로리다주 템파는 헐크 호건이 지금 지내고 있는 동네입니다. 본인의 동네에서 가장 큰 레슬링 쇼가 열리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거기에 참여할 거다. 작년부터 많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헐크 호건이 레슬링 경기를 하느냐 마느냐, 요게 지금 관건입니다. 헐크 호건이 마치 경기를 하고 싶은 것처럼 빈스 맥맨이랑 경기를 하고 싶다라고 작년에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안 되죠. 작년에 있었던 사실 크라운 주얼에서도 원래 릭 플레어랑 조금 이제 몸동작을 몇 번 주고받는 그거를 하려고 했었다가 이제 빈스 맥맨이 말리는 바람에 못했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헐크 호건이 올해 레슬매니아에서 경기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헐크 호건은 얼마 전에 허리 수술 받았죠. 허리 수술을 받았고 지금 회복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 상황상 WWE 내부 정보에 따르면은 헐크 호건이 경기를 갖기에는 조금 무리가 아니냐. 지금 의학적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니고 만약에 무대에 나간다고 하더라도 경기까지는 조금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지금까지의 소식이라고 합니다. 헐크 호건이 어차피 이번 레슬매니아 전에 어차피 명예전당 헌액될 예정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모습은 드러내긴 하겠지만 경기까지는 좀 큰 욕심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헐크 호건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의 마지막 경기가 TNA에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마지막 정말 마지막 경기, 그 마지막 한 경기를 WWE 안에서 갖고 싶어하는 이 마음이 되게 간절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 마지막 한 경기를 굳이 욕심낼 필요는 없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자리만 함께 해줘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맨리들 또 그랬습니다. 맨리들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 있었던 라이브 이벤트에서 이제 4대4 태그팀 경기, 이제 마지막에 언디스퓨티드 에라 4명이랑 이제 브루저웨이트 그다음에 DIY 이렇게 4대4 태그팀 경기를 갖고 그 경기를 끝낸 다음에 마이크를 들고 관중석으로 향해서 또 브록 레스너를 은퇴시켜 버리겠다라는 이야기를 또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브록 레스너를 은퇴시키겠다고 하는 거를 자꾸 보장한다.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브록 레스너를 은퇴시키는 사람이 될 거다. 참 그런 말을 또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많은 팬들이 엄청난 환호를 보내줬다고 합니다. 물론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분위기에 취해서 그렇게 환호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여러분들 좀 기사를 지금 앞에서부터 자세히 봐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지금 이거는 뭐 맨리들의 그런 개인적인 인격 문제, 요것도 그런 것도 있고, 뭐 브록 레스너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지금 맨리들이 지금 자꾸 이런 행동들을 회사 내부로부터 지금 뭔가 합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뭐냐면은 지금 이것도 각본이다 아니다, 지금 다시 사람들끼리 말싸움을 시작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각본이 아니라면은 사실 NXT에서도 이걸 말려야 돼요. 뭐 맨리들이 마이크를 갖지 못하게 한다거나, 맨리들이 뭔가 브록 레스너를 말할 것처럼 뭔가 행동을 취하면은 끌어내린다라거나, 뭔가 NXT 쪽에서도 좀 후속 조치를 좀 명확하게 취해야 되는데, 지금 NXT에서도 지금 맨리들을 조금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이 조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현지 언론에서도
지금 슬슬 원래는 각본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지금 다시 각본인 것 같다 쪽으로 여론이 좀 쏠리고 있는데, 이게 사실 각본이든 아니든 사실 중요한 문제긴 한데, 좀 맨리들이 저런 방식으로 자꾸 하고 있는 게 지금 내부적으로 좀 좋지 않다라는 뉴스들이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좀 중단을 했으면 싶기도 한데, 지금 중단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고, 저걸 중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게 각본이 아니냐라는 좀 이야기가 많고 있기 때문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이번엔 리바이벌의 소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터슨에 대한 이야기인데, 저번에도 몇 번 뉴스를 다뤄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몇몇 사람들, 극소수 덥더비를 상당히 지지하거나 빈스 맥맨의 흔히 빠입니다. 빈스 빠, 요런 분들이 리바이벌의 트위터에 찾아가서, 리바이벌의 인스타그램에 찾아가서 스카터슨과 대시 와일더한테 좀 악플을 달다거나 막 위선자라고 막 뭐라고 한다거나 좀 비판적인 그런 막 비난의 말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팬이, 사실 팬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거나 한 사람이 또 스카터슨의 트위터에 찾아가서 지금 스맥다운 로스터가 태그팀 디비전이 괜찮아, 미즈 모리슨 들어왔고 우소즈 복귀했고 니네 없어도 돼. 근데 니네들 보니까 타이틀 꼭 안 갖고 있을 때만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니네 도대체 왜 그러니? 막 이렇게 막 공격적인 또 트윗을 남겼는데, 여기에 대해서 스카터슨이 답을 하기를, 우리는 챔피언 자리를 요청하고 있는 게 아니라 각본 통제력을 원하고 있는 거다. 지금 네가 그런 말을 하는 거는 이 상황을 잘못 짚었다. 이렇게 지금 답변들을 남겼다라고 하는데, 사람마다 뭐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뭐 항상 어쩔 수 없다라고 넘어가긴 하지만, 아니 저런 걸 왜 가서 이렇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건지 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지금 요게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면은 대시 와일더, 지금 이제 리바이벌 멤버들이 극소수의 팬들한테 좀 SNS에서 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대시 와일더가 본인의 트위터 계정을 삭제했다는 뉴스가 나왔고, 지금 대시 와일더의 트위터 계정은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물론 인스타그램 계정은 아직 살아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상 스카터스는 다 맞받아 치고 있어요. 팬들한테 뭐라고 하는 사람한테 다 반박을 하고 있는데, 대시 와일더는 좀 이런 팬들의 그런 막 비난 여론, 이런 것들이 조금 견디기 힘들어서 그랬는지 추측하기로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지금 트위터 계정을 뭐 없앤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요 다음에 대시 와일더가 뭐 트위터 계정을 다시 살릴 수도 있는 거지만, 지금 당장은 리바이벌 멤버들이 상당히 일부 안티 팬들한테 좀 고통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그 일부 안티 팬들이 적절히 해야 돼. 적절히 해야 되는데, 저런 사람들은 아무리 이런 일을 해줘도, 이런 이야기를 해줘도 안 듣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타깝게 그지가 없습니다, 정말. 자, 파이트 폴 셀렉트의 뭐 간단한 단독 보도입니다. NXT가 이제 작년부터 이제 USA 네트워크에서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원래 이제 녹화로 했는데, 녹화로 했던 거를 생방송으로 하는 거는 분명히 엄청난 업무 내용의 변화이고, TV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NXT 슈퍼스타들이 그 급여 상승, 이제 당연히 뭐 TV에 나오고 생방송으로 하는 거니까 기존에 받던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겠느냐,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는 NXT 슈퍼스타들이 급여 인상을 받지 못했지만, 이번 2020년도부터는 NXT 슈퍼스타들도 지금보다, 이전보다는 높아진 연봉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바로 가져가는 건 아니고
이번 2020년도부터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 기존에 있던 계약은 그냥 가는 거고, 앞으로 재계약을 하는 사람들은 연봉이 높아진다라는 그런 내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드류 맥킨타이어의 인터뷰 내용, BBC 스코틀랜드 더 라인 이쪽에서 뭐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의 스코틀랜드 억양에 대한 이야기인데, WWE 슈퍼스타들 중에서 이제 뭐 다른 국적의 그런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간혹가다가 그런 막 뭐 스페인어 발음 약간 요런 쪽이나 영국식 영어 발음 혹은 뭐 다른 유럽 국가의 그런 발음들이 이제 좀 독특하죠. 그런 것들을 캐릭터로 살리고 있기도 한데, 드루 맥인타이어가 본인 WWE 데뷔하고 4년 동안 본인의 스코틀랜드 억양 때문에 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이야기, 그리고 그거를 좀 피하고자 스코틀랜드 억양을 바꿔야만 했던 그런 이야기인데, 핵심은 그 전까지만 해도 본인의 스코틀랜드 억양을 일부러 죽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본인의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위상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최초의 스코틀랜드인 WWE 챔피언이 된다면, 나는 무대 위에서 이거를 제가 이게 추격해서 썼지만 스코틀랜드 억양으로 말을 할 거래요. 그래서 말을 해서 내가 이걸 받을 자격이 있다, 나는 정말 노력을 많이 했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말을 대중들 앞에서 스코틀랜드식 억양으로 반드시 말을 하면서 나는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해왔다라는 것을 반드시 강조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 레슬매니아 때 드류 맥킨타이어가 스코틀랜드식 억양으로 사람들한테 말을 할 수 있을지, 물론 레슬매니아 당일날 꼭 말을 안 해도 다음날 러에서 해도 되니까 과연 드류 맥킨타이어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쉐이머스가 스포츠키다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번 2020년에 가장 주목해볼 만한 깜짝 스타 3명을 꼽았다고 합니다. 본인의 절친인 드류 맥킨타이어, 루세프를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꼽았고, 드류 맥킨타이어와 루세프를 칭찬하는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지금 루세프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계약에 대한 문제 때문에 TV쇼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루세프가 WWE를 떠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막 흉흉한 소문들도 돌고 있지만, 이 인터뷰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그거랑은 일단 상관이 없다라는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쉐이머스가 마지막 세 번째로 일라이어스를 꼽았다고 하는데, 제가 본 기사에는 왜 일라이어스를 꼽았는지 그 얘기까지는 없었는데, 일단 추측해보기로는 일라이어스가 이번에 뭐 선역으로 턴페이스 한 다음에 지금 푸시도 많이 받고 있는 편입니다. 점점점 그런 기회가 많아질 거기 때문에 일라이어스도 이번 2020년도 안에는 뭐 인컨챔 정도 한번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들기도 하는데, 일단 쉐이머스는 드류 맥킨타이어, 루세프, 일라이어스 이렇게 3명을 꼽았다고 합니다. EC3 지금 되게 안타깝죠. 뭐 이 말을 몇 번을 강조해도 정말 부족함이 없습니다. EC3가 지금 이제 상황이 좋지 않고 있고, 앞으로도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외부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EC3를 많이 칭찬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많이 보이고 있는데, 스펙트럼 스포츠 뭐 360의 뭐 리포터인 뭐 존 알바라는 분께서 EC3를 칭찬하는 그런 트윗을 남겼고, 그 트윗에 대해서 메타디가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이 EC3의 팬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레슬링을 보는 팬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냥 쇼에 나와서 그냥 인기 많은 사람, 그리고 많이 이기는 사람, 혹은 챔피언 많이 하는 사람, 보통 이런 사람들을 많이 좋아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레슬링이라는 부분 자체가 그런 오락적인 부분, 지금 메타디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캐릭터, 연기, 그런 뭐 활약도, 요런 것들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메타디가 볼 때는 뭐 챔피언이 되든 말든, 지금 WWTV쇼에 나오든 말든 EC3라는 사람 자체가 대단하고 나는 그 사람을 좋아한다, 요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했고, 마지막에 EC3를 본인의 로스터가 뭐를 뜻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메타디가 EC3랑 같이 이제 TNA에서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메타디 본인 스스로가 할 수만 있다면은 EC3를 뭐 본인의 회사로 데려온다거나 본인의 뭐 부하 직원으로 둔다거나, 약간 그런 의미로 그만큼 나는 EC3를 높게 평가한다, 요런 뜻으로 말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거나 EC3는 정말 잘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 안타깝네요. 자, 리플레어가 최근에 Don't Tell Me The Score라는 팟캐스트에서 본인의 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본인과 딸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 본인은 리플레어 본인은 현역 때 상당히 자신감이 넘쳐서 좀 이렇게 주변에 있는 것들을 좀 이거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조금 리플레어가 현역 때 좀 거만했나봐. 본인 말하는 걸 좀 정리해보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자신감이 넘치는 문제 때문에 좀 뭔가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랬는데 지금 내 딸은 그런 게 없다. 본인이 상당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강한데, 지금 얘는 어떻게 하면 매일매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 뭐 약간 노력하는 천재?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어쨌거나 리플레어가 본인의 딸을 요렇게, 뭐 사실 본인 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샬럿 플레어가 비교적 그래도 조금 겸손한 축에 속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나머지 슬라이드 10번, 11번, 12번은 여러가지 간추린 소식들 9개를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들 차근차근 천천히 읽으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자 소식은 여기서 마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추가 질문, 지적사항들은 언제든지 환영을 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 때 보도록 하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